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인구 소멸이라는 좀 어려운 현실에 맞서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네, 여러 기사랑 칼럼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포천시의 현재 인구 상황, 또 고민들, 그리고 현 시정부, 그러니까 민선 8기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텐데요. 이게 2025년 현재 인구가 14만 명 선도 좀 위태롭다고 하고요. 어르신 인구 65세 이상이 벌써 27%에 달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 27%면 정말 높네요. 그렇죠. 포천에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그리고 과연 사람이 머무는 도시로 다시 설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좀 파헤쳐 보시죠. 네. 근데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아, 어떤 점이요? 포천에 실제로 사는, 그러니까 거주 인구는 줄고 있는데 낮 시간대 활동 인구 있잖아요. 뭐 일하러 오시거나 관광 오시는 분들, 이 인구가 오히려 거주 인구의 125%를 넘는데요. 125%요? 네. 이게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특한 잠재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잠재력,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일단 좀 냉정한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맞습니다. 현실 진단이 먼저죠. 최근 5년 사이에만 인구가 6천 명 넘게 줄었다고 하고요.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떠나고 고령화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이 27%. 그 정도면 정말 도시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2023년에는 정부로부터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름표 하나 붙인 게 아니라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호로 봐야겠죠? 맞습니다. 단순히 뭐 숫자가 줄어든다 이걸 넘어서 도시의 활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어떤 경고등 같은 거죠. 아이들 웃음소리는 줄고 어르신들 비율만 높아가는 도시. 그 미래를 사실 밝게만 보기는 어렵잖아요. 도시의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배경을 보면요.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던데 지난 70년 동안 포천시가 감당해야 했던 좀 특별한 희생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국가 안보라는 큰 명분 아래에서요.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군 사격장, 그리고 또 9개나 되는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은 정말 오랫동안 소음, 진동, 또 재산권 행사 제약 같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요. 7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요. 네, 게다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그리고 접경지역이라는 그런 굴레까지 이른바 삼중 규제라고 하죠. 이게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아주 큰 장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긴 한데 혜택보다는 규제의 무게가 훨씬 더 컸던 거죠. 결국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게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인구 유출로까지 이어진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현재 포천시를 이끄는 민선 8기는 좀 다른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구 숫자를 늘리자 여기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정말 와서 살고 싶어하는 환경, 이걸 만드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죠. 아, 방향성이 좀 다르군요. 네, 삶의 질을 먼저 높여서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또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이 만족하면서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것, 이게 핵심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7대 분야 정책들이 쭉 나와 있던데요.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죠. 우선 역시 가장 기본인 살 곳, 정주 여건 개선이 있네요. 네, 주거 문제가 중요하죠. 2030년까지 공동주택을 2만 3천 세대 공급할 계획이고 포천천을 활용한 블루웨이 같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 중이고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건 뭐랄까 사람들을 붙잡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니까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망 개선 의지도 상당히 강해 보였어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이게 2030년 개통 목표라고 하고요. 네, 7호선 연장. 또 GTX 노선 유치나 고속도로 확충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하죠. 이게 다 현실화된다면 포천이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편입되는 효과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 외곽이라는 그런 인식을 넘어서 서울과의 물리적인 거리, 또 심리적인 거리까지 좁히는 것, 이게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새로운 인구를 끌어들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 키우는 환경에 대한 투자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포천해봄 365라는 통합 돌봄 시스템. 이름부터 좀 신경 쓴 티가 나고요. 이름이 예쁘네요. 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나 교육 투자 확대도 눈에 띄는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학생 1인당 교육 지원금이 가장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더라고요. 오, 그건 대단한데요. 젊은 부부들이 지역을 선택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교육하고 보육 환경이잖아요. 이 부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 인구 구조 변화를 위한 아주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네. 이 외에도 지역 화폐인 포천 사랑상품권 10% 캐시백이라든지 드론 특구 지정 같은 경제 활성화 노력도 있고요. 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을 활용해서 체류형 관광 단지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도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높은 주간 활동 인구, 그분들을 좀 붙잡으려는 노력과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정책들이 단순히 시설 짓고 제도 만드는 걸 넘어서 시민들의 실제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중요해요. 자료에서도 보면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이라던가 주차 공간 확보 같은 아주 생활 밀착형 불편 해소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하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사실 중요하죠. 그렇네요. 결국 여기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괜찮네. 이런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 이게 정책 성공의 진짜 척도가 되겠군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포천시는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는 그런 특수한 배경 속에서 인구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주거, 교통, 교육, 복지, 경제 정말 다방면에서 삶의 질을 높여서 사람이 머무는 도시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네. 70년의 희생을 어떤 발판 삼아서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청사진이 성공하려면 자료 말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 이런 변화의 과정에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시민 참여와 공감대. 전무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어쩌면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도시의 미래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